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TV닥터 인사이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도훈입니다. 과거에는 노년층들의 질환이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 부쩍 많아진 질환이 있습니다. 혹시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혹은 어지러움이 생겼다면 젊은 층이라도 오늘 꼭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에 대해서는 여러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뇌졸중에 대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은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산백병원 신경과에 근무하는 김은규입니다.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네. 혹시 새해 소망 혹시 뭐 비신 것 따로 있습니까? 우리 방송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아마 새해 소망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마 건강에 대해서. 건강. 네. 네. 저도 뭐 저희 그 가족들 그리고 네. 의원분들한테 올 한 해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도 요즘 어깨가 아파서 정말 밤에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아이고, 선생님도 아프셨군요.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깨가 이렇게 아픈 거는 저 혼자만의 고통이지만은 사실 뇌졸중이 생긴 경우에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힘들어지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 지킴이인 MBC TV 닥터 인사이드에서 오늘은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다 듣고 나신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뇌혈관이 건강해짐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뭐 각오가 남다르셔서 저도 기대가 좀 큽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첫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젊은 층도 요즘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뇌졸중이 요즘 젊은 층에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65세 이상의 그 노년 그리고 장년층에서 뇌경색은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54세 이하 그리고 뭐 젊은 층에서도 뇌경색은 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발병 원인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발병 원인이 다르다. 진단과 치료는 굉장히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겠죠. 그리고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은 2013년도에는 젊은 층의 그 뇌졸중 그 발생 그 빈도가 한 14,000명 정도. 14,000명. 그런데 3년 뒤 2016년도에는 보니까 이게 한 22,000명 정도로 좀 한 56% 증가됐단 말이죠. 그러네요. 노년층에 생기는 뇌졸중과 젊은 층에 생기는 뇌졸중은 원인이 다르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년층의 뇌졸중은 보통 뭐 고혈압, 당뇨 같은 게 원인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젊은 층은 그러면 어떤 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가 일반적인 우리가 그 뇌졸중의 원인 질환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 젊은 층에서는 원인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동맥박리라고 하는 건 동맥박리는 이제 그 혈관이 외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혈관 밑에 혈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 혈종이 생겨버려서 혈전이 날아가거나 피의 흐름을 차단하게 됨으로 해서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뇌정맥 혈전증.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동맥에 혈전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 이런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에도 뇌경색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 모야모야병, 편두통 그리고 뭐 동정맥 기형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층에서는 뭐 생길 수가 있겠고 뭐 또 중요한 거는 또 뭐 서구화된 그 식사 패턴 같아요. 서구화된 식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만을 일으키니까 결국에는 뭐 조기죽상 경화증을 뭐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화된 식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구 사람들이 먹는 식사인데 우리가 그걸 먹으면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걸까요? 일단은 패스트푸드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버거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비만이 혹시나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전 국민에 대한 무슨 비만 비율 같은 거요. 자, 우리 지금 제작진들을 쭉 보면 한 10분 중에 3분? 2분? 3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보통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비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보니까 남자가 한 41%, 여자가 한 30% 정도 돼서 남자가 한 10% 더 많네요. 남자가 한 1.5배 정도 더 많다고 돼 있죠. 남자로 태어난 것이 비극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여자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졸중이 생긴 환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봤단 말이에요. 청장년층의 비만 확률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보니까 2배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청장년층에서 비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정상 체중 비교해서 과체중은 한 22% 정도. 네. 그다음에 비만인 경우에는 한 66% 정도 뇌졸중의 위험이 예. 증가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예. 해요. 그리고 이 비만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 일반적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도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인슐린 저항성하고 좀 네네. 많이 연관돼. 오늘 아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아마 제가 좀 많이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뇨 얘기할 때 여러 번 나왔던 얘기라서 아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그렇습니다. 계실 그래서 겁니다. 네, 네. 인슐린 저항성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만이 뇌졸중과는 좀 많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탄산음료 자판기가 사라졌습니다. 소아 비만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 이렇지 않을까요? 탄산음료가 소아 비만을 만들고 청소년 비만으로 연결이 돼서 나중에 청년들의 뇌졸중을 생기게 만든다 하면 그냥 확 한번 건너뛰면 탄산음료가 젊은 층의 뇌졸중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비약할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예스라고 제가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위험 인자 중에서도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섭취하더라도 예. 뇌졸중 위험 한 16% 증가시킨다고 이야기. 16%나 증가가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이들도 뇌졸중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서구화된 식사 패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지금 가지고 오신 환자 예가 한 분이 지금 계시네요. 네네. 23세 남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술을 엄청 드시는 분입니다. 엄청요. 예,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예. 뭐 제가 평생에 먹는 술 먹는 양보다도 거의 네. 많이 드셨던 분 같아요. 그래요? 예.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한쪽에 이제 마비가 한 20분 왔대요. 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일과성 뇌허혈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왔다 가는 거. 컴퓨터 하다가 나빠졌는데 또 컴퓨터 얼마나 재밌습니까? 게임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있었던 거죠. 예. 병원에 오기 또 한 이틀 전에 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됐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증상이.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 돌렸다가 저희 병원 왔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화살표 보시면은 이게 아마 흰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 그렇죠. 네네. 예. 예. 저 부분이 아마 이 환자의 마비를 일으킨 예.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되겠죠. 저 부위가 뇌경색 부위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예. 저는 이제 혈관 촬영을 한 겁니다. 네. 다행히 혈관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도 초음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깜짝 놀랄 만한 거는 속이 나타났어요. 초음파에 뭐가 나왔어요? 네. 보니까 심장에 혈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장의 안에. 혈전이요. 예. 예. 이 혈전이 결국에는 피 흐름을 타고 올라와서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은 거죠. 예. 결국에는 저희들이 원인을 다 찾았지만 결국 예. 원인은 과도한 음주에 의해서 음주. 그다음에 뭐 운동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계속 예. 게임만 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심장에 결국에는 그 신부전이 왔다는 거죠. 신부전이 왔다. 보통 우리가 신부전은 우리가 한 40% 이하로 되면은 예. 신부전이라고 하는데 예. 저 환자의 심장 초음파 결과는 22%였습니다. 굉장히 나쁘네요. 그런데 환자는 그냥 모르고 지내신 거예요. 그만큼 예. 적응을 잘하신 겁니다. 자, 다음에 또 한 케이스가 더 있으신데요. 네. 24살? 이분도 뭐 비슷한 또래의 이분도 남자분이에요. 술을 좀 많이 드셨던 분이에요. 술이 문제네요. 이분은 좀 그 병력이 좀 약간은 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같은데 한 병원에 오기 전에 한 5일 전에 두통이 굉장히 심했대요. 머리가 아팠다. 예, 두통이 심해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그냥 진통제 받고 뭐 크게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너 젊은 사람이니까. 갔는데 한 이틀 뒤에. 갑자기 지하철역에서 글자도 못 읽고. 글자가 안 보여요? 친구한테 전화를 갖다가 하는데 자꾸 친구한테 전화를 끊지 말을 말만 자꾸 반복을 했대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래서 119를 통해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저희 병원에서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이분도 맨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은 그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저기 하얀 부분이 있네요. 저분이 이제 뇌경색이 온 그 부위고. 선생님, 저 부위가 그 언어를 관장하는 부위 아닌가요? 담당하는 부위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을 이상하게 하셨던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 장에 생긴 거죠. 중간에 있는 사진은 내 혈관 촬영하는 사진인데 다행히 첫 번째 환자같이 혈관이 막힌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이 결정적인 사진입니다. 뭐 빨갛게 좀 무언 표시가 돼 있는데? 보통 흔히 촬영하는 그런 사진은 아니고 정맥을 잘 보기 위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그 정맥혈전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 빨간 부위가 원래는 피가 이렇게 잘 가야 돼서 이렇게 예. 하얗게 된 부분이 잘 보여야 혈관이 됩니다. 많아야 되죠. 저기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저기 막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환자도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횡설 수술하고 의식이 혼미해지고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이래갖고 아침에 거의 뭐 빨리 MRI를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 네네. MRI를 찍었을 때는 처음 사진과 너무나 다른 사진이 나타났다는 저 거죠. 다른 분 사진 아닌가요? 뭐 완전히 다른데요? 같은 환자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 있는 데가 네. 다 지금 뇌경색이 온 건가요? 너무나 많은 뇌 부위에 예, 예. 뇌경색이 온 사진이거든요. 아,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집에서 흔히 화수구가 막히거나 변기 막히면은 뚫어야죠. 뚫어야 되죠. 예, 예, 예. 용액을 붓죠. 네. 그 용액을 붓는 게 이제 저희들이 혈전 용액을 투여하는 건데 예. 만약에 그거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뚫어드려야 되지 않나요? 기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 그죠? 예, 그렇죠. 똑같은 치료였습니다. 예, 예. 혈전 제거기라고 하는 예. 그런 그게 기구가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렇죠.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것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혈전 제거기입니다. 저기 예, 보면 예. 그물망 같이 보이고 있는데 예, 예. 저걸 막힌 혈관에 넣으면은 예. 혈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끄집어서 예. 만들어내는 쉽게 얘기하면 변기 막혔을 때 우리 끄집어내는 원리가 똑같은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 시술을 했습니다. 예, 예. 하고 난 다음에 환자는 10일 뒤에는 정말로 환자는 거의 정상같이 퇴원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10일 뒤에 그냥 아예 퇴원을 해도 될 그렇죠. 정도로. 네, 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술 전과 시술 후의 사진인데 네. 시술 전 사진에서는 그 빨간 원안에 그 피가 가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 오른쪽에 시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뭐가 없던 게 뭔가 보여요. 나타났습니다. 예. 예. 저게 막- 혈관이죠, 이제 저게. 정맥이죠. 정맥 예, 혈관이죠. 예. 막힌 걸 뚫어주니까 피가 간다는 말이에요. 아. 가지 않는 곳은 가게 하라. 예. 이것이 저희들 치료하는 원칙입니다. 예. 예. 아마 저 환자는 저 시술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했기 마련이지 만약 네. 시술이 성공적으로 만약에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네. 거의 평생을 큰 후유증으로 학생이지만은 거의 예. 앞으로 학업도 거의 못할 정도로 예.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위중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자, 앞에 사례로 보신 두 분도 23살, 24살 굉장히 젊은 남성분이셨는데 뭐 생활 습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셨죠. 술, 담배가 아마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직접 술, 담배가 얼마나 뇌졸중에 나쁜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금연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예. 네. 담배 그 광고 문구 보면은 정말 이게 끔찍할 정도로 어우, 예, 공포스러울 정도로 예.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이 너무 적응이 돼서 다시 문구를 바꾼다 그래요. 네네. 이 세상 어느 광고 문구에 이렇게 공포스러운 문구가 있겠습니까? 광고라고 하는 거는 제품을 홍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공포스러운 문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만큼 담배가 나쁘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도 선생님 문제가 있죠? 술도 당연하죠. 예. 술도 당연한 건데 술도 일반적인 그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그런 위험 인자를 갖다가 더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고, 네. 그런데 이 술은 조금 흥미스러운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술과 뇌졸중의 상관관계에는 우리가 J 쉐입이라거든요. J 쉐입. 예. 알파벳 J 보면은 예. 제일 저점에 있는 것이 네. 이 뇌졸중의 위험을 제일 극소화시킨다고 하는데 극소화시킨다. 이것이 결국에 남자는 하루에 2잔, 여자는 하루에 1잔이 결국에 뇌졸중 예방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2잔 한 잔까지는 좋아지다가 네, 얼마만큼 드세요? 근데 2잔으로 멈추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네. 술 잘 드시는 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먹다 보면은 1차 가기도 하고 2차 가기도 하고 예. 이게 결국에는 어찌 됩니까? 넥타이 풀어서 네. 이마에 mel고 그냥 네. 돌고 그냥 TV에서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술은 사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한두 잔을 먹으라고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하시는 게 맞고 술은 2잔만 드시면 괜찮은데 2잔만 드시고 끊을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예 끊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술과 암과의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암은 대장암, 간암, 유방암 요 세 가지는 확실하게 이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된 거고 또 여러 가지 암들이 술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해니까 술을 줄이시거나 끊는 그런 각오를 한번 다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술, 담배 말고 선생님 요즘 우리를 또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삼한사미, 삼한사온이 아니라 따뜻한 날은 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창궐을 하거든요. 이 미세먼지도 뇌졸중에 영향을 준다면서요? 그렇죠. 보통 우리 미세먼지라 하면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갖다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폐로 들어오게 되면 폐질환, 그다음에 혈관을 침투하게 되면은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유발을 시키게 되죠. 이런 미세먼지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의 위험 인자를 악화시키는 경우, 악화시킨다. 그다음에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이상을 초래해서 이게 뇌졸중을 유발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외국 유명한 학술지에 초미세먼지와 사망률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게 있었는데, 전 세계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의 절반인 110만 명이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공해가 많은 중국과 인도에서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 나라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저희 나라는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일본은 한 6만 명 정도가 이렇게 생긴다고 보고를 했었고, 저희 나라에서도 그 공해하고 그 뇌졸중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 최근에 또 나왔었는데, 저희들 황사가 봄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사가 봄에 많은데 심장의 원인이 있어 심장 탓 뇌경색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심장 탓 뇌경색이 겨울과 초봄에 이래 많은 걸 보니까 이 황사하고 많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아마 황사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선생님 아까 23세, 24세 얘기를 할 때 그 일과성 뇌허혈이 잠시 왔었다고 했었거든요. 아까 살짝 이렇게 마비가 됐다가 풀렸다. 그때 바로 병원을 갔으면 더 경과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답입니다. 제가 일과성 뇌허혈증 이야기할 때 제가 신호등을 많이 비유합니다. 신호등. 노란 불이 켜졌을 때 가면은 사고 나죠. 그렇죠. 절대 가시면 안 되죠. 이게 아마 우리 몸에서 경고 사인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노란 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 안 받고 가는 경우에는 사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의 신호등을 무시하지 말자. 무시하지 말자. 신호 위반이죠. 벌금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그죠? 제가 건강의 신호등 하면은 곽 선생님은 무시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의 신호등을 무시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아까 그분이 그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마비되는 증상들도 있고 했다고 했는데, 요런 뭔가 뇌졸중이 올 때 전조 증상들 이런 거 조금 빨리 눈치를 채면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전조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뇌졸중 학회에서 5개의 크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면마비, 편마비, 언어장애, 보행평행장애, 급성두통. 이 5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국에는 911이죠. 그런 기사들이 그 FAST라고 이야기합니다. FAST, face, 그러니까 암. 이렇게 얼굴을 찡그려 봤을 때 한쪽이 내려온다든지, 팔을 들어봤을 때 한쪽이 떨어진다든지, 주먹을 쥐어본다든지, 언어장애 있다든지, 마지막 T는 time is brain. 시간은 돈이 아니고 시간은 브레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오라고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병원에 빨리만 오시면 치료가 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예가 지금 또 한 분이 있으시죠? 66세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66세 이 환자분은 아침에 그 언어장애하고 기억장애가 좀 있었던 분인데, 저희 병원에 오신 거는 밤 9시 한 12시간 지나서 12시간이 지났네. 오신 분입니다. 사진상에서 맨 왼쪽의 사진이 희게 보이는 아마 부분이 있을 겁니다. 뇌경색이 있었던 사진이고,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이 빨간 원안에 있는 사진이 혈관이 동맥이 막힌 겁니다. 피가 잘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맨 마지막 사진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피가 안 가는 그런 부위입니다. 저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혈전 제거기를 사용해서 혈전을 충분히 다 제거시켰던 경우인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시술 전과 시술 후에 사진을 보시면은 시술 전에는 빨간 원안에 그
피가 안 갑니다. 팔이 한쪽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생각이 예. 됩니다. 예. 그리고 시술 후에는 피가 잘 가거든요. 아, 팔이 생겼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언어 장애, 기억 장애 다 좋아지셔갖고 퇴원하셨던 분이죠. 아하.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생활이 어떠신지, 얼마나 회복되셨는지 환자분과 보호자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술 다음 날 이튿날에는 바로 기억이 이제 놀랍게도 이제 막 기억이 막 돌아오셨어요. 막 그전에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막 말을 못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뭐 성함, 주소, 뭐 전화번호, 비밀번호 이제 다 갑자기 막 이제 막 줄줄줄줄 말씀을 막 하실 정도로 이제 막 기억이 막 돌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3일째 정도 되는 날에는 이제 손발에 원래 힘이 좀 없으셨는데 이제 손발에 좀 힘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특히 오른쪽 다리에는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막 들어올리는 힘도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시술 자국, 흉터 자국을 떼고 나서는 이제 힘있게 걸어 다니시면서 이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시고, 퇴원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로 이제 돌아오셨거든요. 이제 뭐 오전에는 운동도 하시고 집안 살림도 보시고 저희 손자도 보시고, 이제 최근에는 제사 준비도 혼자서 하실 정도로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69세 남자분. 이분도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노인 아니시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은 75세가 넘어야 노인입니다. 형님이신데, 자, 이분한테는 어떤 일이 생겼던 걸까요? 이분이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입니다. 예. 뇌경색도 굉장히 심하게 오셨던 분인데, 예. 아침에 신발을 매시다가 갑자기 편마비가 오셨던 분인데, 네.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한쪽 팔다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온 환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예. 한쪽 뇌가 거의 하얗게 다 보입니다. 빨간 쪽은 거의 다 하얀데요, 예, 지금. 맨날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뇌경색이 광범위하게 왔었고, 그다음에 중간 사진에 보시면 또 한쪽에 그 피가 안 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반대편 비교해서.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도 피 흐름이 잘 가지 않아서 혈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저 빨간 부분과 어두운 네. 부분들이 다 지금 네, 피가 네. 안 가고 있는 부분이죠. 저렇게 맨 마지막 사진에서 까맣게 보이면 보일수록 혈류의 그 흐름은 굉장히 저하된 그런 걸 나타냅니다. 어쩐지 경과가 나쁠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도 똑같이 저희들이 혈전 제거기를 이용해서 예. 시술을 했습니다. 왼쪽 사진이 시술 전이고 오른쪽 시술 후인데 예. 시술 전과 비교해서 시술 후에 피가 잘 가는 걸 볼 수가 나타났네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분은 뇌경색이 너무 심했단 말이죠. 예. 충분히 예후가 나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예. 저런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던 부작용, 후유증이라는 거는 뇌가 붓는 거란 말이죠. 뇌 부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네. 출혈도 생길 수 있어서 예.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체온요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체온요법. 네. 그러니까 뭐 체온을 낮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예.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동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잠 자는 거. 예, 동면을 하면은 신체의 그런 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예. 우리 몸에서 산소라든지 뭐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좋은 물질들 갖다가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을 극소수화시켜 가기 때문에 적은 산소, 그다음에 적은 에너지로도 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뇌의 그 기능을 일시적으로 좀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저체온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수술을 하지 않고도 예. 저희들이 큰 후유증 없이 예. 그런 급성기의 그런 위험한 시기를 지나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뇌경색 부위가 워낙 넓어서 경과가 나쁘실 뻔했는데 저체온 치료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회복이 좀 되신 것 같거든요.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들을 그동안 지내오셨는지 환자분과 보호자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저체온요법을 제안하셨는데 처음엔 다급한 마음에 어떤 시술인지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자료가 적더라고요, 사실. 근데 다행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내부종도 되게 심하시고 이게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 저체온요법을 하면서 내부종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그다음에 또 의식도 천천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사실 뇌병변 되게 심해서 좌측 편마비 있으신 거 외에
2차적인 어떤 언어장애라든지 그런 인지장애 같은 건 전혀 없으신 상태고요. 지금은 상당히 괜찮으신 상태입니다. 네. 네, 선생님, 최근에 그 뉴스 보도에서 이제 뇌 MRI도 뭐 보험 적용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병원에 그럼 나 뇌 MRI 찍어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이게 아무나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곽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네. 뭐 건강 멀쩡하게 차원에서 와서 이렇게. 찍어달라고 했을 때 예. 어린 반푼이도 없는 소리죠. 보험은. 예,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 비용이 문제죠. 예. 뭐 비용이 사실 MRI 10,000원이라 그러면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비싸기 때문에 비용 대비로서는 이게 건강 검진 차원에서 저는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대신 고혈압, 예. 당뇨, 고지혈증, 네. 뭐 금연, 그다음에 금주, 운동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거의 한 90% 정도는 뇌졸중 예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걸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검사를 자주 하실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생활 습관을 제대로 잘 유지를 하시면 굳이 검사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TV 보고 계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이제 뭐 걱정이 많으시죠. 심장병, 뇌졸중 걱정이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조금 핫한 뭐 폴리코사놀 이런 걸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고지혈증 약을 드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 찾아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혈관에 가장 좋은 보약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지혈증 약이요. 그렇죠. 뭐 보약 한두 번 뭐 안 드신 분 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약으로 생각하시고 뭐 네. 약을 드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그 콜레스테롤은 사실 그 심혈관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한 20%, 네.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한 12% 정도 뇌졸중을 줄일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거의 한 50%까지 이야. 뇌졸중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정말로 좋은 약물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드셔야 될 약물 중에 하나고 네. 요즘에는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요즘 주사까지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예. 이상이 있으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한때 지중해식 다이어트, 지중해 식단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심장에도 뇌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선생님 지중해 식단이 도움이 됩니까? 미국 그 뇌졸중 가이드라인에서 최근에 이런 그 지중해 식사를 추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들어왔죠. 예. 지중해 식사를 했을 때는 이런 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한 30% 정도 예.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 식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현미 식사를 하면서 과일, 예. 견과류, 예. 채소 네. 이걸 갖다가 볶을 때는 많이, 올리브유로 그죠? 많이 드시고 예. 올리브유를 갖다가 많이 네네. 드시고 예. 그리고 고기는 좀 적게 드시고 예. 뭐 그렇게 어려운 식단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잘 이게 실천하는 것이 아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지중해 식사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올해부터는 뭐 하신다 생각하시면은 뇌혈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뭐 주변에 보면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들이 본인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예. 일단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고 가족 중에 뇌졸중이 있다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 뇌졸중이 가족력이 있는 게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일부분이고. 저는 아마 이걸 무시해도 좋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그럼 왜 생길까요? 결국에는 식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먹는다는 거죠. 가족들끼리 그렇죠. 비슷하게 먹으니까. 유전이 되지 않는다 하는 예. 것 같다 한번 생각하시고 예. 식생활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린다 그러면은 뇌졸중 예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치료하시고 네. 담배 끊으시고 그다음에 금주하시고 네. 운동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식생활 패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중해 식사를 함으로 해서 네. 이런 모든 걸 다 한다 했을 때 네. 우리가 뇌졸중을 90% 이상까지 네.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새해부터는
이런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갖다가 숙지하시고 예. 제가 오늘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금연하십시오. 금연.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건강의 신호등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오셔서 검사를 받으신다 그러면은 네. 더 심한 거, 더 나쁜 그런 병을 충분히 예방 가능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우리가 사실 늘 알던 얘기들인데 담배, 술, 체중, 짜게 먹지 말고 이런 얘기들인데 선생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아까 하셨던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네. 맞춰볼까 합니다. 예. 선생님. 야. 예. 건강의 신호등을 무시하지 말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에 신경과 전문의 김은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르신들은 건강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젊다는 이유로 자기 건강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뇌졸중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난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올 한 해는 건강하고 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